요즘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신동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봄철 황사와는 달리 계절을 가리지 않고 겨울에도 초미세먼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중국발인가요?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은 중국의 영향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우리나라에 발생원들이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염이 돼 있다가 중국발이 합쳐졌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인지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중국의 영향보다는 우리나라의 발생량이 더 많은 건 확실하고요. 네. 대개 한 3분의 1에서 뭐 반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네. 하여튼 우리 영향이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중국의 영향이 한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한 30%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발생량이 되게 많다. 우리가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생각보다 국내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 산업 활동이라든지 네. 또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난방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의 요인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대수도 많이 늘었고 네. 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차형이 많이 지금 늘었거든요. 네. 디젤 차량이라든지 디젤 차가 거의 휘발유차와 거의 대등한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환경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지난 수년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네. 우리가 2차 미세먼지 생성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네.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유차도 지금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 2월에는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OECD 국가 중에 최악이다. 그래서 2060년도까지 사망률이 3배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 거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OECD 보고서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지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네. 그 나라의 산업의 수준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연소시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수록 큰 먼지보다는 아주 미세한 먼지를 배출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미래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폐의 거의 말단까지는 뭐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네. 혈관으로 침투가 돼요. 네. 그래서 온몸에 다 퍼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즘 나노 크기의 그 과학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 미세먼지에는 나노 미세먼지도 적지 않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의해서 활성산소 성분들, 많은 그 중금속이라든지 유기물질들, 이러한 그 산화성 스트레스 성분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꽉 채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폐를 지나서 순환계, 그리고 각종 장기, 그리고 뇌까지 영향을 주면 정말 우리가 최근에 다 밝혀내고 있는 많은 건강 요인들, 건강 장애들을 미세먼지가 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럼 근본적인 예방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진국들도 물론 우리와 뭐 다르지 않게 네. 과거에 상당히 많은 오염 사례들을 겪었죠. 네. 예. 독일이 그 중에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요. 네. 정말 오염이 많이 돼서 주민들이 거의 살기 어려운 그러한 도시가 10년, 20년 그 이상의 노력을 거쳐서 지금은 정말 환경으로 모범적인 그런 도시가 되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의 그 종류를 네. 청정한 에너지로 바꾸는 네.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도시 계획, 네. 에너지 전환 정책, 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그런 아주 다각적인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되고요. 네. 뭐 유럽의 또 다른 나라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을 보더라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나 또는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또 적용 이런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과거에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1980년대 네. 초 때부터 아황산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탈황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오염을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먹는 물이라든지 여러 오염들을 다 해결을 해왔는데 이제 이 초미세먼지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가 또 일반 시민, 정부 이렇게 모든 노력을 함께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그 과학자나 또는 사회의 여론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나 시민들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과학자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과학자들이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미세먼지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과학자의 그 본분은 뭐 과학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거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전체를 생각하고 네. 과학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과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뭐 이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됐고요. 과학을 하되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과학자 스스로가 던져야 되고요. 또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네. 도대체 왜 과학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한 그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보다는 과학에 실릴 수 있는 가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러한 게 반드시 동반이 되어서 과학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앞으로의 시대가 반드시 열려야 될 겁니다. 네. 요즘 4차 산업 시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이 환경의 문제, 미세먼지 문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냐에 따라 저희의 건강도 좌우되지 않을까, 또 지구의 건강도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미세먼지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미세먼지 자체의 소스를 줄이는 거, 발생어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를 어떻게 그냥 뭐 마스크를 쓰고 지나간다든지 그냥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발생한 거를 조금 피해가는 형식에 너무 과학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본적인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과학의 역할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학의 역할보다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가치를 더 부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구를 위한 과학 또는 인간의 건강을 위한 과학 이런 네.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지금 절실합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화력발전소를 지난 수년간 그렇게 많이 늘렸다는 것은 정말 역주행도 그러한 역주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네. 뭐 한꺼번에 뭐 단기간에 에너지 전환을 다 이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길게 봐서 분명하게 에너지를 전환해 간다. 네. 그러한 정책으로 확신을 줘야 되고 네. 일관성 있게 가야 되고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네. 또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그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새로운 그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저희가 많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일 거고요.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자동차를 많이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수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의 앞선 기술과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있어야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